1대 36년, 3대 108년의 끝이 2024년 전후라. 여기를 또 가리켜 통일의 원년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대 36년을 이끌어온 그 세대가 그 일제강점기 세대예요. 그럼 기계식 세대라고 그랬죠. 그 기계식 세대가 바라보는 대자연이 다르고, 또 이 세대 동족상쟁 6.25가 끝나고 태어난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가 바라보는 대자연이 틀리고, 그리고 이 3대 MZ 세대 막판의 세대가 바라보는 대자연이 틀릴까요? 근데 가치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왜 틀려졌을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의 기운은 무엇을 보고 인의 기운한테 무엇을 담아놨고, 이 담아진 이들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톡톡 튀는 세대가 됐어요. 워라밸을 찾는 세대가 됐다고. 천방지 세대가 됐다고. 근데 과연 MZ 세대의 입장으로 보면 톡톡 튀는 행위일까? 천방지축 세대일까? 그들의 바라보는 대자연하고 지금 에헤임하고 꼰대들이 바라보는 대자연이 다를까? 윤회와 윤회 속에 인의 기운에 담겨 놓은 모든 지식적 차원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MZ세대가 막판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1대는 뿌리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일제강점기 세대 기계식. 2대는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뿌리에서 생성시킨 육생양을 통해 가지를 생성시켜야 되는데, 이 몸통에서는 몸통으로서만 육생양을 발현을 했다는 건 얘기죠. 그러니까 이 3세대가 가진데 뿌리에서 정확히 올라오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이 1세대 뿌리는 육생양을 위해 일했다면 2세대는 정신양을 창출을 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 뿌리의 기운을 생성을 시켜갖고 가지로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육생양에 육생양만을 올려갖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 태어난 이들이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육생양에 육생양만을 부과시킨 세대라. 그래서 톡톡 튈 수밖에 없는 세대고, 자칫 부모 세대와 뜻이 맞지 않으면 양양상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이에요. 그들 세대에 맞는 정신양 차원의 에너지를 심어줘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이비 부모가 뿌리 민족이에요. 2세대가 뿌리라는 것이죠. 1세대는 그 대자연에 받은 그 뿌리의 씨앗을 갖고 있는 씨앗의 세대라는 것이죠. 씨앗을 통해 뿌리가 형성이 됐다면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 몸통에서 가지를 올려줘야 되는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생의 기본금, 운칠기삼, 70%의 육생 물질 문명의 그 토대를 맨유 먹으로서 그 세울 수 있는 사대가 1세대라는 얘기죠. 그들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개천에서 용납니다. 그들은 개천에서 용납, 맨주 먹으로서. 그 개천에서 용이 나는 만큼에 이 세대도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등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 이도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의 어린 시절의 유행가 대학 가요제를 봐도 꿈을 먹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아름다운 삶의 차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정신량이 듬뿍 담겨져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정신량이 육생양에만 안주해 있기 때문에 3세대가 어떠한 에너지 원도 없이
육생양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양양상충은 쏠림이고 양국화를 만들어내요. 결국은 쏠림이고 양국화를 만들어내갖고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결혼절벽, 인구절벽, 도시절벽, 자녀 출산 안 하는 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양상충이 만들어 놓은 게 결국 불확실성한 미래. 그 불확실성한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3세대 NG라는 것이죠. 결국 불확실성한 3세대의 미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2세대의 노년이 삭막해진 것이죠. 양양상충의 결과, 쏠림의 결과, 양국화의 결과. 육생량은 많은데 골고루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니 선순환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한 그 표적으로 노년에 그렇게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들 세대를 이해를 한다면 이들 세대의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MZ세대는 노인 꼰대들 세대의 정신세계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잖아. 뻔한 게 그거잖아. 내가 왜 들어가냐고 그래. 그대들이 물려준 삶의 꼴이 이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뻔히 안다. 틀에 갇혀놓은 삶을 살아가게끔 하지 말고 자유의지는 자유를 찾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자유는 자유의지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 바동거리는 그의 모습이 부모들에게 매기는 표적이라는 얘기죠.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잘 키운 것입니다. 부모가 못되니 자식도 못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효의 개념이 있겠어요? 자식이 못 살면 부모한테 효하고 싶어도 효를 못해요. 국가가 잘 살면 또 잘 산 만큼의 만백성에 그만큼 특혜를 많이 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난국에 빠지면 한 목숨 맞춰 지키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국가가 어려워지면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쏠림이 이렇게, 치우침이 이렇게 됐는데 육생의 맛을 안 이들은 떠납니다. 이게 충일까요? 이게 효일까요? 효는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너의 행위를 다할 때 그게 효예요. 자식이 자식의 행위를 다할 때 부모도 부모의 행위를 다하는 법이에요. 부모가 부모 짓을 못하면 자식은 부모 앞에 사자가 되어 자식이 자식 짓을 안 하는 것이죠. 만맥성놈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의 짓을 못하면 만맥성은 만맥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대가로 인해 사자짓만 해대는 것이죠. 만맥성의 삶다운 삶의 질을 찾아달라. 요새 뭐 또 그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게 국가가 최고의 수통권자가 만백성을 위한 진정한 공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면 만백성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더라도 여기에 중심을 잡아 나가기 위한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바닥을 치고 이 어려워진 서민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진짜 국가의 통수권자는 공인으로서 공인이다. 사적인 개인의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공적인 공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게
서민관계의 고통이고 삼인이들의 고통이에요. 이걸로 인해 대자연은 분명하게 시그널을 줄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공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누구여야 하는가? 만맥성이 그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만 쳐다봄으로 인해 갖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만맥성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 안위는 저편해주고 개인적인 삶의 욕망에 치우쳐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면 충은 어디 간 것입니다. 만맥성의 짓을 할 때 국가도 국가다운 그 행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맥성은 사자가 되어 국가, 정부에 대한 시그널, 표적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건 모두 대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은 대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대자연은 그에 따른 표적을 분명히 인간에게 내린다는 얘기죠. 대자연은 운용의 주체예요. 인간은 활동의 주체라고. 중신잡이 운용의 주체가, 중신잡이 질량이 흐트러지면 활동의 주체, 생장수상, 사계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못해 인간 삶, 일이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